다음으로 이 1960년대의 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60년대에는 이 산업화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이루어지는데요. 서울은 1960년에 244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요. 1968년에는 무려 440만 명으로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로 갑자기 인구가 몰리면서 당시에 이 주택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살 곳이 없었던 사람들은 공터에 이 판자를 이어서 집을 만들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무허가 판자로 된 집이 많았던 곳을 달동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드라마나 옛날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주인공이 뭐 이렇게 가난하거나 그러면 이 달동네에 사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당시에 1965년 서울 시내에 있었던 주거 지역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집들이 있는 데가 바로 무허가 판자촌이고요. 이러한 곳들을 바로 이 달동네라고 불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도시화율인데요. 도시화율은 전국 인구에 대한 도시 인구의 거주 비율을 말하고요. 1950년에는 이 18.3%로 도시화율이 굉장히 낮았던 반면에 1960년대에 가면 이 도시화율이 35.8%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1970년에 가면 이 49.8%까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197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도시에 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폭발했던 것이 바로 이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광주는 현재 이 성남시를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 60년대 후반에 되면 도시 환경 미화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판자촌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판자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당시에 정부에서는 이 철거민들을 경기도 광주군 종부면 일대 지금의 성남시로 집단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매우 급하게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같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이주시킨 곳이 실은 주거지만 이렇게 있고 어떤 보건이나 위생, 교통과 같은 그런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던 거는 정부가 처음에 이주했던 사람들에게 토지 분양 가격을 약속했던 금액에서 4배에서 8배가량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불만이 있었던 차에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면서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고요. 이것은 시민들의 시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당시에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장면이고요. 원에 매수한 땅, 10,000원에 폭리 말라라고 돼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 낮은 금액에 사들였던 땅을 이주했던 사람들에게 높은 금액으로 팔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사진은 이 흥분했던 광주 대단지 주민들이 정부 차량을 불태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가 얼마나 과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당시 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시위가 커지면서 이 주민들의 당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요. 이 광주 대단지를 이 성남시로 승격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의 성남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도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농촌에서는 이 소득이 감소하고 인구가 급감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정부 차원의 이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구호로 유명한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은 이 새마을기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봤을 겁니다. 지금도 농촌에 가면 걸려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새마을 운동이 시행됐던 배경은 저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농촌 인구가 급감하게 되고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든든한 기반이었던 이 농촌의 민심이 박정희 대통령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 농촌의 민심을 달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의 목표는 이 농촌 환경의 개선과 이 농가 소득 향상을 목표로 했는데요. 당시의 성과로는 이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게 됩니다. 당시 이 농촌 마을에는 이 초가집이 많았는데요. 이 초가집이 이 양옥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특용작물을 농촌에서 많이 재배하면서 농가 소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새마을운동 당시의 농촌의 모습인데요. 당시에 이 흙으로 됐던 담장들을 이렇게 이 콘크리트 벽돌로 쌓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초가집의 지붕을 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그래프는 1970년대 농촌과 도시가구의 소득 비교인데요. 1970년만 해도 도시가구의 소득이 농촌가구의 소득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1970년부터 이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농촌에서의 이 소득도 향상돼서 1977년에 가면 이 농가의 소득이 도시가구의 소득을 이 앞지르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마을운동이 농가 소득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이러한 성과를 내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새마을운동을 이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쓰신 건데요. 새마을운동은 유신 이념의 실천 도장이라고 적혀 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새마을운동을 이 유신을 홍보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농촌 마을에는 이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마을의 여론을 조성하고 유신을 이 홍보하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당시에 새마을운동의 이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농촌의 소득이 증대되긴 했지만 더불어 이 농가의 부채도 증가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이농 현상을 막지 못했는데요. 1970년대에 농가 소득이 10.5배가량이 증가한 건 맞지만 농가 부채도 더불어서 21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이 농기계를 구매하거나 그다음에 이 특용 작물에 필요한 이 하우스 같은 시설을 많이 지으면서 농가 부채도 굉장히 증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사회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건 이 대중매체가 보급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대중매체가 당시에 보급됐을까요? 당시에 보급된 대중매체는 바로 이 라디오였습니다. 1960년대에 이 라디오 보급률이 36.4%에 이르고요. 아직 TV는 상류층에만 있고 대중들에게는 아직 보급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이 라디오는 최초로 국산에서 생산한 금성의 A-501호라고 하는 라디오인데요. 이 1959년에 이 라디오가 국내에서 생산되면서 1960년대에 라디오가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이 영화와 이 대중음악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에 개봉되었던 중요 한국 영화의 이 OST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뭐 아는 노래나 영화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아빠의 청춘과 같은 노래들은 한 번씩 들어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1960년대의 경제와 이 사회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